지금은 잊혀진 과거가 되었지만 일본의 1980년대는 화려하다 못해 태양처럼 빛났습니다. 당시의 일본은 상상을 초월하는 부자였고 초강대국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경제대국이었죠.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일본인들의 일상은 화려하기 그지없었는데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일본은 무너져 내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잃어버린 시기에서 침체된 경제를 맛봐야만 했죠. 우리는 그들이 찬란하게 빛나던 시기를 버블이라고 부르는데요. 거품처럼 솟아올랐다가 무너져 내려버린 일본의 경제에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먼저 버블 경제에 대해 설명하기 전 일본이 어떻게 그렇게 성공한 국가가 되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시간을 2차 대전이 종전된 직후로 돌려보면 일본은 당시 전쟁에서 패배해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1950년 발생한 한국전쟁 때문에 외화를 빠르게 벌어들일 수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부동산과 반도체 산업, 제조업 등이 급속히 발달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혼다나 도요타 같은 회사들이 저렴하면서도 품질 좋은 제품들을 속속 들이내놓으면서 인기를 끌기 시작했죠. 1970년대에 이미 미국과 소련 다음에 경제 규모를 갖고 있었다고 하니 말 다했습니다. 결정적으로 일본 경제가 버블 시기로 진입하게 된 건 1985년 플라자 합의 때문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일본의 엔화 가치가 높아지자 이때부터 일본이 소유한 토지나 주식 등의 자산이 실제 가격보다 더 높게 평가되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버블 경제가 등장했죠. 말 그대로 그들이 보유한 자산에 거품이 끼어 있었던 건데요. 그리고 이후에는 엔화 가치가 계속 높게 평가되는 소위 엔고 현상이 계속되며 일본 기업들이 해외에 진출했고 은행들은 돈을 풀어댔습니다. 이 덕분에 1986년부터 91년까지 일본은 전례 없는 대기록을 세우며 호황을 맞게 됩니다. 도대체 얼마나 일본이 버블 시기에 대단했었냐고요? 80년대 후반 일본 구직자들은 면접비를 받아 자동차를 샀으며 도쿄의 중심인 긴자는 번쩍이는 네온사인과 온갖 고급 차들로 가득 찼습니다. 심지어 애니메이션 분야에서도 일본은 남아도는 돈으로 엄청난 퀄리티를 자랑하는 아키라나 마크로스 같은 애니메이션 작품들을 선보이며 대중들에게 충격을 주기도 했는데요. 도쿄 땅을 팔면 미국을 살 수 있다는 우스갯소리가 허풍이 아니었던 순간이었죠. 이렇게 막연하게 이야기하면 이해가 어려운 분들도 있으니 구체적인 수치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버블 시기인 1990년 당시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10개의 은행 중 6개가 일본 회사였습니다. 도쿄 지역의 GDP만 해도 당시 영국 전체의 GDP보다 높은 수준이었으며 도쿄의 항공 지역만 해도 미국 캘리포니아주 전체보다 훨씬 더 높은 지대를 자랑했죠. 그리고 당시 일본에서 성행하던 파친코 산업의 규모만 계산해봐도 남한의 GDP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일본 회사들은 이 시기 해외로 뻗어나가기 시작합니다. 당시 일본 기업들은 해외에 진출해 영화사를 인수하기도 하고 각종 연구 개발에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하기도 했죠. 특히 1980년대 후반부터 미국에는 엄청난 일본 자금이 쏟아져 들어왔는데요. 일본인들은 콜롬비아 픽처스와 뉴욕의 록펠러 센터 등을 사들이기 시작했죠. 이런 일본의 투자가 진주만 전쟁의 재현이라는 말까지 돌았는데요. 버블 시기 일본인들이 사들이기 시작한 건 회사와 땅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중에는 명품도 있었죠. 루이비통이나 구찌, 프라다 같은 명품들을 일본인들은 어마어마하게 사들입니다. 1990년대 당시 일본인들이 세계 명품 시장 매출의 40%를 담당했다고 하니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하지만 모든 시작에는 끝이 있는 법입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던 화려함은 어느 순간 공포로 돌아왔죠. 1990년부터 일본 경제에 낀 거품은 사그라들기 시작했는데요. 처음에는 주가가 떨어졌고 그 다음에는 부동산 가격이 급락했으며 뒤이어 GDP를 포함한 모든 지표들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부동산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들이 비싼 돈을 주고 부동산을 구입했기 때문에 가격을 낮춰서 팔 생각은 없었죠. 그래서 이후에는 집이 텅텅 비어있는 웃지 못할 상황도 발생했는데요. 이렇게 거품이 꺼지는 과정은 10년 동안이나 계속되었고 사람들은 이 시기를 잃어버린 10년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일본의 화려했던 거품은 어떻게 거치게 된 걸까요? 정답은 당시 일본 정부의 정책에 있습니다. 정부가 각종 세금을 신설하고 금리를 인상해 주식과 부동산 시장이 폭락하게 되었고 소비 심리가 위축되었죠. 거기에 일본 정부가 불량채권 회수에도 미비하게 대처했고 인구 감소까지 겹쳐 디플레이션의 늪에 빠지게 된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로 인해 버블은 사라지고 잃어버린 시기가 등장하게 됩니다. 버블과 잃어버린 시기 이후 현재의 일본은 과거와 비교하면 그닥 부유한 나라는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세계 최고 수준의 서비스와 치안, 인프라 구조를 갖고 있긴 하지만 과거의 화려했던 시기와 비교해보면 초라하기 그지없는 모습인데요. 앞으로 일본은 다시 한번 버블 시기를 맞을 수 있을까요? 아니, 그 절반만큼의 화려함이라도 되찾을 수 있을까요?